하나는 일은 안 하고 내로남불의 끝판왕 사내불륜. 일단 직장 내 불륜이 가장 흔한 케이스고 이 사건은 연애 때부터 오직 한 여자만 바라봤던 한 남자 씨 사례입니다. 한 남자 씨는 우리가 다 아는 그 대기업에 입사를 하자마자 직장 상사였던 도라이 씨. 이름이 도라이. 네, 도라이. 도라이 희자 네. 이런 게 아니에요. 어감상 이게 좋은 역할은 아닐 것 같아. 그러게요. 도라이 씨는 사실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바로 사내 커플이 됐고 결혼까지 고리는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1주년이 막 지났을 무렵에 우연히 청소를 하다가 한 남자 씨가 편지 한 통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안에 도라이 씨가 받은 어떤 남자로부터 받은 러브레터였는데요. 아이고. 안에 내용들을 보면 막 미사 여구들이 가득한 그런 편지 내용들이 있어요. 네. 막 사랑하고 뭐 보고 싶고 너랑 잘 되고 싶고 뭐 이런 내용들이 다 있었어요. 예. 근데 쭉 다 읽어나가면서 이게 전 남친으로부터 받은 편지를 아직 안 버리고 가지고 있었던가 그치, 이런 그렇게 생각을 생각할 했었던 보통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최근에 받은 편지. 결혼 1년이 지났는데. 뭐야. 1년 차에.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은 내연남의 이름이 낯설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제발. 남편 한 남자 씨도 아는 사람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바로 아내와 같은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부하 직원이자 심지어 한 남자 씨의 동기였습니다. 아, 내연남 1번 안동기 씨입니다. 왜 안 쉽니까? 가명인데. 철저히 성까지 아, 예. 가명으로 처리한 네네. 거예요. 네, 외도에 대한 완벽한 증거를 잡기 위해서 아내 휴대폰을 몰래 보게 되는데 여기에서 더 놀라운 사실이 발견됩니다. 왜? 바로 팀장이었던 아내 도라이 씨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후배 직원을 먼저 유혹을 했었던 거예요. 오히려 내연남은 이제 입사 동기에 대한 이 죄책감 때문인지 처음에 싫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었는데요. 예. 그런데도 도라이 씨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내연남에게 깨톡을 보냈어요. 그 내용을 보면은 가슴이 살짝 드러나는 그런 사진, 이런 셀카, 예쁜 끼를 거, 부렸구나. 네, 그런 거를 보내거나 오늘 밤에 만나주면 추천서를 써주겠다. 이야.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이름값 했네. 네. 도라히네요. 네. 진짜. 그런데 아내를 너무 사랑했던 한 남자 씨는 눈을 감아주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웃긴 건 아내가 집이나 차에서 몇 달간 이별 노래만 들으면서 남편 앞에서 그렇게 우울한 모습을 보였다. 약간 진짜 정상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특별한 분인 것 같아요. 네, 저는. 굉장히 특별히 예. 스페셜한 건데. 근데 남편이 그걸 또 참은 거예요? 그런 상황을 또? 네. 그러고도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하려고 정말 다양한 노력을 했어요. 예. 제가 알기로는 뭐 이거저거 와이프가 좋아하는 거 해주려고도 노력하고 심지어 선물도 해주고 어머. 그렇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그런데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사건이 다시 또 발생을 한 겁니다. 그 후배 직원 외에 또 다른 내연남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이. 이거는 환자다, 환자. 약간 환자일 수 있어요. 또 다른 그 동기 말고 또 다른 내연남. 두 번째 내연남 박동호 씨. 네. 박씨. 네. 아, 약간 의도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 예. 내연남 이 박동호 씨 역시 남편 한 남자 씨가 아는 사람이었어요. 야, 그만해라. 너무하다. 박동호 씨 역시 같은 회사 동료로 심지어 안동기 씨 있잖아요. 안동기 씨 바로 옆자리에서 일하는 직원이었어요. 도라이 씨가 팀장으로 직급이 제일 높고 남편 한 남자 씨는 다른 부서이긴 하지만 아내와 같은 회사 부하 직원, 그리고 내연남 1 안동기 씨와 내연남 2 박동호 씨는 도라이 씨를 팀장으로 둔 같은 부서 부하 직원, 이 네 명이 모두 같은 회사 직원이었던 거죠. 야, 근데 좀 이상하다. 이게 약간 동물의 왕국도 아니고. 왜? 자기 동물들도 서로 서열을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같은 회사 안에 남편이 있고 남자친구 있고 전남전 친구 있고 이거는 아니, 그 회사 옆자리면은. 불편하지 않나? 근데 심지어 그들이 뭐 그냥 직장 동료가 아니라 굉장히 절친한 사이였던 거예요? 같은 네. 팀이니까. 여기서 더 놀라운 거 한 가지 바로 왜 이렇게 맞추셨습니다. 놀라운 게 많아요. 네. 남편 한 남자 씨, 내연남이 안동기 씨, 내연남이 박동호 씨는 수년째 회사 내에서 등산 동호회 같이 활동하고 그리고 부부의 집에도 자주 왕래하던 사이였습니다. 야, 이거 용서가 저 같으면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정리됐습니까? 한 남자 씨 다행히는 이번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차라리 네. 아내 도라이 씨의 외도 사실이 너무나 명백했기 때문에 당연히 법원은 남편 한 남자 씨의 손을 들어주었고요. 이에 그치지 않고 내연남인 안동기 씨와 내연남이 박동호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해서 최종적으로는 총 1억 원 이상의 위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렇게밖에 못 받아요?
적죠. 너무 적다. 내가 저거 위자료가. 위자료 너무 적어. 산악회는 박살이 났겠네. 산악회 더 이상 이제 운영을 못 하겠네. 아. 방금 산악회 박살 났을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아니, 뭐 소문 났을 거 아니에요, 회사 안에. 네. 안타깝게도 남편 한남자 씨만 자진 퇴사를 했어요. 피해자가 나갔다고요? 네. 최악이야. 예. 그럼 들어가기 힘든 대기업을 가해자랑 불륜남들은 잘 다니고? 한남자 씨는 이 일로 1년 이상 우울증 치료를 받았고 심지어 자기 인생에 뭐가 잘못된지 모르겠다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시다가 어머머머. 개명까지 하셨어요. 어. 여러분, 이 사건에서 상간남 1과 상간남 2가 서로의 존재를 알았을까요? 나중에 소송을 했으니까 알게 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몰라요? 네. 왜 몰라요? 상간남 1과 상간남 2는 지금 본인 때문에 각자가 본인 때문에 이혼을 했다고 정도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사건은 조용히 묻혔습니다. 묻혔다고요? 네. 그냥 합의를 보고 끝냈어요. 네. 법정에 안 가고. 지금도 그럼 막 친하게 지내면서 등산하면서 모르고 있는 거야, 서로? 상간남 1과 상간남 2는 각자가 도라이 씨와 내연 관계를 맺었다는 걸 서로 모르고 있어요. 아, 내가 가서 얘기해주고 싶어. 그냥 조용히. 둘이 만났던 거 알아요? 이러면서. 그러면 우리 도라이님은 계속 팀장으로 근무 중이세요?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어머나. 오. 아니 그러면은 이게 사실은 저는 이렇게 사실 내연남들도 이해가 안 가긴 하는데 아내가 제일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왜 그런 건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변호사님? 제가 이혼 사건 하다 보면 도라이 씨처럼 이렇게 습관성 바람을 피시는 분들을 꽤 많이 보거든요. 왜냐면은 그 도라이 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 사건에서 방금 말씀을 안 드렸지만 사실은 한남자 씨를 만나기 전에 이제 다른 직장에서도 이제 여러 직원과 그런 스캔들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자신 퇴사를 한 이력이 있었고요. 그리고 용서를 또 하고 결혼을 네, 했는데. 용서를 하고 결혼까지를 했는데 또 똑같이 이런 일이 역시. 생겼던 거예요. 한 번 하면 봐주면 안 돼. 아니 그래서 어른들이 항상 얘기했잖아요. 바람 그건 습관이다. 그러네. 그러면서 절대 그래서 결혼하지 안 하신 분들은 그거 꼭 그냥 바람 피는 사람.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연예계로 가보도록 하죠. 연예계에도 같은 분야에서 일하며 불같은 사랑을 하는 분이 계신다고요? 저도 취재를 한 지 벌써 한 18년째 되고 있는데 가장 충격적인 사건 5손가락에 꼽을 만한 일이었거든요. 해수로 8년째 아직도 그 사랑을 이어가고 있는 여배우와 영화 감독이죠. 아우. 이쯤 나오면 다들 네. 아시겠죠? 네. 김민희 씨와 홍상수 감독의 이야기인데 사실 두 사람의 관계는요. 언론에 보도되기 전부터 기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소문이 많이 나 있었습니다. 이게 2016년 6월 한 매체 보도로 알려졌는데 왜 이게 빨리 알려지지 않았냐면은 그 당시 김민희 씨가 박찬욱 감독 영화 아가씨로 칸 영화제에 공식 초청이 돼 있었어요. 그게 먼저 공개가 됐을 경우 박찬욱 감독과 작품이 M1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나름 함구를 했던 얘기인데 결국은 이게 보도가 된 겁니다. 또 하나 이 사건이 저희 기자들한테는 충격적이었던 게 일종의 불문율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륜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게 있었어요. 불륜 가족이 있어서. 맞아요. 가족 왜냐면은 나이가 있으면 아이들이 있잖아요. 맞아. 아이들이 부모의 불륜 사실을 안다는 것 때문에 좀 충격이죠. 이거를 보도를 안 하는 편이었는데 이때 이 보도는 그래서 굉장히 좀 충격적이기도 했고요. 당시 보도 직후에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1년 후에 영화 시사회장에서 홍상수 감독이 직접 본인들의 관계를 인정하는 멘트를 해서 또 한 번 대한민국이 뒤집어졌었죠. 저희 두 사람 사랑하는 사이고요.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 진솔하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만남을 귀하게 여기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심을 다해서 만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가족들이 가장 크게 충격을 받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그 가족들이 많이 놀랐을 거라고 생각하셨는데 사실 저는 이 사건을 좀 많이 일찍 알았던 게 저랑 굉장히 친한 저희 회사 선배께서 같은 아파트에 사십니다. 그래서 아내분께서 상의를 하고 이거에 대한 고민을 토로하셨었고 그러니까 아내분이 그만큼 이 사안이 공론화되기 전에 무마시키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물리려고. 하셨다는 거거든요. 아니 아이가 있으니까 당연히 그랬겠죠. 아이들도 이미 장성한 뭐 상태였고요. 가정을 지키려는 노력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홍상수 감독의 아내분이 언론 인터뷰라는 게 있어요. 그때 불륜 사실을 알고 아내가 김민희 씨를 찾아가서 이거에 대해서 따져 물었다는 거죠. 일단 미리 전제를 말씀드리면 이거는 홍상수 감독 아내분의 주장이라는 겁니다. 네네네. 그 보도 내용은 그러니까 남편 관리 좀 잘하시지 그랬어요라고 답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얘기 자체가 사실이라고
믿을 수는 없습니다. 전원이죠. 예, 이거를 단정할 수 없지만 적어도 홍상수 감독은 여전히 혼인 상태인데 그쵸. 불륜을 저질렀고 본인들이 불륜 맞다라고 인정을 한 거. 이거는 뭐 더 이상 뭐 돌이킬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이제 저 열애 인정 후에는 사실 뭐 공식 석상뿐 아니라 사석에서도 되게 자연스럽게 목격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열애 인정 후에는 오히려 더 자유롭게 사람들 눈에 띄는 공간을 다닌 게 아닌가 싶어요. 경기도 하남시의 한 세탁소에서 함께 있는 모습이 있었고 심지어 한 복합 쇼핑몰에서는 김민희 씨의 아버지로 보이는 사람 세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었죠. 가장 최근에는 지난 2월이었죠. 이 베를린 영화제 참석 전 프랑스에서 데이트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었고요. 교수로 재직 중인 대학교에서 함께 있는 모습이 포착된 적도 있습니다. 홍상수 감독의 아내분 같은 경우도 뭐 저런 사진도 다 봤을 거고, 근데 정말 속이 아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홍상수 감독은 왜 그럼 이혼을 안 하는 건가요? 8년째. 엄밀히 말해서 홍상수 감독은 이혼을 하고 싶어해요. 근데 아내분이 원치 않습니다. 가정을 지키길 원하고. 그런데 홍 감독이 2016년 11월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를 했던 겁니다. 나 이혼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결국 법원은 3년 후에 2019년 6월에 기각 판정을 내렸습니다. 아내의 손을 들어준 거죠. 그 당시 홍 감독 측에서는 사회적 여건이 갖춰지면 다시 법원의 확인을 받으려고 한다라는 입장을 보였거든요. 여기서 멈추지 않겠다는 거죠. 하지만 현재까지 제기된 소송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법원에서 이혼 소송을 기각을 했으면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혼을 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둘이 합의해서 이혼하는 방법 아니면 재판 이혼인데 지금 합의는 안 되고 있잖아요. 재판 이혼을 하려면 상대한테 유책한 사유가,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반대의 경우예요. 그럼 가해자가 이혼을 할 수 없어요. 우리 법상으로는 원칙적으로. 그러면 협의 안 되고 재판 이혼 사유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혼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혼 기각 이후에도 홍상수 감독 아내분의 심경 같은 것이 좀 알려진 게 있나요? 내가 어떻게 젊고 아름다운 아이를 이기겠어요 라고 좀 자포자기하는 내용이 담긴 내용도 있었고요. 언젠가 남편이 가정에 돌아올 거라고 믿어요. 나는 기다릴게요 라고 하기도 했는데 간통죄가 폐지됐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이들을 어떻게 처벌할 수는 없죠. 근데 사회적으로 이런 굉장히 따가운 시선이 있다는 것, 더 나아가서 아내분이 여전히 혼인 관계 유지되고 있는 아내분이 피해자라는 거는 모두가 알고 있고 또 생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불륜은 부부와 불륜 상대에만 그치지 않고 정말 다른 가족까지 고통을 받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작 전에 잠깐 들었는데 이 이야기가 박지훈 변호사님이 정말 희대의 불륜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이야기도 사실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것보다 좀 곱하기 100배라고 좀 보여야 될것 같아요. 이게 실제 인상이 좀 돌아갈 수도 있고. 청심환도 남은 거 있습니다. 청심환 좀 혹시 하나만 준비하신 건 아니죠? 또 준비하긴 했는데 아, 더 있네. 누나 먹어. 있어. 아, 드시는 게 오히려 편할 것 같아요. 난 이게 실화라는 게 이해가 실화입니다. 안 돼요. 100% 실하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예. 한 남자의 욕심 때문에 결국 파탄난 가정의 이야기인데 자, 이 가정은 이혁장이라는 지금 아내가 있었고요. 5천벌이라는 남편이 오 씨야. 있습니다. 5천벌. 오 씨. 5천벌입니다. 그 장명의 의도가 있어. 박지호 씨. 작가들이 상상력이 부족해. 세상에 성이 그렇게 많은데 여기 있는 걸로 돌려 쓰고 있는 5천벌이에요. 네네. 남편이 5천벌인데 5천벌. 의사를 의사입니다. 하고 있는 남편입니다. 이 사람 자녀도 있어요. 자녀가 둘이 있는데 둘을 잘 키웠어요. 둘 다 아빠 따라서 의사가 됩니다. 첫째도 의사, 둘째도 의사. 잘 키웠네. 정말 꽃길만 걸을 것 같은 이 지금 이혁장 씨 집안에 어둠이 들어진 거는 첫째 아들이 이 며느리감을 데리고 오면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오. 아빠인 오천벌 씨가 반대를 좀 하는 거예요. 그냥 며느리 보자마자. 왜냐하면 오천벌 씨가 다른 사람을 소개를 합니다. 이 여자 말고. 양다희라는 사람을 이 아이랑 결혼하면 어떤 아들아? 시아버지가? 예, 시아버지. 이상한 거지. 예. 왜냐하면 뭐 양다희라는 사람을 좋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양다희를 소개를 했는데 첫째 아들은 내가 사랑하는 여자랑 결혼하겠다라고 해서 결국 사랑하는 여자랑 결혼을 하게 됩니다. 네. 했어. 근데 그 후에 좀 문제가 돼요. 첫 번째 얘기했던 그 양다희 씨가 좀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첫째 아들이 안 되니까
둘째 아들한테도 합니다. 세상에. 자동차 세일즈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야? 왜 그 여자분을 자꾸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혼인 아무리 둘째 그래도. 아들한테 양다희 씨를 한번 만나보라고 권유를 했고요. 어. 둘째 아들도 사실은 사귀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절하고 싶었는데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결혼까지. 어이구, 쟤 착하다. 그리고 결혼한 후에 더 문제가 실제로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살겠다. 둘째가 그 양다희 씨가? 양다희 씨와 결혼한 다음에 또 허니문 베이비로 손주까지 임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아버지가 너무 좋아합니다. 오천벌 씨는 우리 양다희 우리 며느리 어머. 너무 잘한다라고 왜 굉장히 이뻐했었고 이뻐하면 뭐가 따릅니까? 금전적 돈이 따릅니다. 어머. 금전적 지원도 아낌없이 첫째 며느리랑 막 차별을 하는 거예요? 많이 차별하죠. 둘째는 매우 이뻐하고 첫째는 시집살이 시키고 그런 상황인데 어느 날 좀 문제가 생깁니다. 이 아내인 이혁장 씨가 충격적인 통화 내용을 듣게 돼요. 뭐야? 이때부터 문제가 뭐야? 되는데요. 남편이 너희 딸 너무 걱정하지 마라. 잘 지내고 있다. 어? 당신 혹시 잘 지내고 있나? 라고 통화하는 내용을 듣게 당신? 어? 무슨 뭐야, 소리야? 뭐야? 당신 뭐야? 너는 누구고 뭐야? 딸은 누구? 너 당신 딸. 이거 뭐야? 딸은 양다이고요. 네. 너는 사돈입니다. 왜 사돈한테 그런 말을 해? 네. 시아버지하고 이 장모하고 내연 관계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 이상한 게 내연녀가 있고 내연녀의 딸이 있으면 그들을 절대 자기 아내가 볼 수 없는 곳에 숨겨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정상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데 그게 뭐 일반적일 것 상식적인 같은데. 반응이죠. 근데 왜 며느리로 들이고 왜 같이 살아? 자, 막장 스토리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안 돼. 시작이에요. 아, 하지 마. 해야 돼요. 자, 이혁장 씨가 어느 날 마루에 새벽녘에 화장실로 가는데 방 안에서도 소리가 들려요. 당시 둘째 아들은 해외 출장 중이었거든요. 어허. 통화되나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막 다정한 어떤 소리가 들립니다.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스피커폰으로 막 통화를 하고 하는데 네. 자세히 들어보니까 남자 목소리가 바로 자기 남편이에요. 아 뭐야 이상해. 오천벌 씨가 이상해. 이 며느리하고 통화하는 내용을 이혁장 씨가 듣게 됩니다. 뭐야? 왜 은밀하게 왜 며느리랑 통화를 하고 앉아있어요? 딱 귀에 거슬리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야? 자기야, 뭐야? 자기야. 뭐야? 무슨 말이야 이게?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지금 생각하는 그대로입니다. 이 며느리도 이 시아버지의 내연 관계가 무슨 말이에요 이게? 모녀와 모두 내연관이었다고요. 말이 안 세다. 되잖아. 그거 화내시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지. 싫어. 아니 근데 싫어, 봐봐. 맞아요. 싫어라고요? 그걸 다 떠나서 그런 것까지 다 떠나서 자기 아들의 아내를 그렇죠. 그럼 이거는 그게 이전부터 반대로 봐도 말이 안 돼. 그러니까 딸의 입장에서도 엄마랑 그런 관계인 줄 아는데 자기라고 부르는 게 말이 안 되고 자기 며느리고 애를 낳는데 자기 며느리한테 그런다는 것도 이해가 안 돼. 자, 더 문제가 또 있어요. 또 있어요? 또 있습니다. 어지러워. 아이를 낳았죠. 네, 허니문 베이비. 그 아이 안 돼. 오천벌 씨의 아이입니다. 하지마. 시아버지의 아이를 낳았어요. 하지마. 무슨 소리야? 아니야, 이 동물들도 이렇게 안 해. 동물들보다 못하다. 이거는 동물들에 대한 모욕이야. 그래. 동물들이 자, 이렇게 안 해. 여기 이제 관계들을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천벌 씨가 이제 중심에 있죠. 이 오천벌 씨가 성을 바꿔주면 안 돼요? 예. 오천벌 씨. 자, 양다희의 모하고 내연 관계고요. 그렇죠. 양다희하고도 다시 내연 관계입니다. 이 사람은 모녀지간이고 충격이다. 또 이혁장 씨하고 이 오천벌 씨의 두 번째 아들하고 양다희 씨가 결혼하죠. 휴대폰. 결혼한 다음에 아이를 낳는데 네. 이 베이비는 오천벌하고 양다희의 아이를 낳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은 여기 그 진짜 오천벌의 아들은 오천벌의 아들은 이제 동생이 생긴 거지 자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상황에 제일 걱정되는 둘째 부분은 아들이 제정신으로 살 수 있을까? 진짜 심성 착한 둘째 아들이에요. 네. 아빠가 결혼한 여자는 결혼했어. 근데 이게 막장이 펼쳐진 거야. 아빠의 아이야. 근데 문제가 모든 사람한테 배신을 당한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그 둘째 아들이 이 상황을 모두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장모 될 사람하고 내연 관계니까 나 결혼 못 하겠다고 거부를 하니까 아버지가 설득을 한 것 같아요. 네가 만약에 결혼하면 너가 형이 아닌 너한테 모든 걸 주겠다. 모든 재산도 재산. 주고 병원도 주고. 그래서 재산을 좀 물려받기 때문에 알면서도 입을 다물었던 거예요. 탐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근데 문제는 자기 와이프한테까지 손을 댄 거 아니에요? 결혼하기 전에는 장모님하고 우리 아버지하고는 관계가 있다. 그건 알았는데
그 와이프 이 양다희 씨가 문제된다는 거는 결혼 후에 알게 됐다. 그렇겠죠. 알게 됐었고 예, 예.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게 알고 어떻게 그렇게 재산을 받기로 했고 이거를 또 얘기를 한다면 뭔가 다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알고도 참았던 거예요.